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제가 코스피 코스닥 조정액 90% 마무리됐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조건도 충분히 갖춰졌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한 3, 4일밖에 되지 않은데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으로부터 나온 소식들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우호적이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채금리도 좀 하락을 하고 빅스 지수도 하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일본 같은 경우도 크게 무리수 없는 또 발표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뭐 국채금리 1% 초과하는 거 상당히 용인한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나쁜 상황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는 것들이죠. 거기다가 공매도 금지 뉴스가 살살살살 나오다가 주말에 갑자기 긴급하게 공매도 금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의 한 수였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장 반응은요, 당연히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포지션 뒀던 애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돼요? 쇼 커버링 나서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매물이 안 나오냐? 그 부분은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자리가 걔들이 공략을 하기 시작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22 이동평균선 바로 그 윗단, 그 부분까지 가게 되면 아마도 다시 매물 출현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시면서 트레이딩 해 나가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시 잠깐 살짝 우상승하는 장세가 당분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드려보고요. 여러 가지 뉴스가 그동안 또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스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빅스지수가 20 이상부터 지금 계속해서 다운된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이 이 부분까지 내려와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런 스펙 안에서 놀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자라는 것들이죠. 이게 시장의 흐름이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장의 투자 심리.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그들이 이미 다 체크하고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나타낸 차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하면 펀드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 이런 거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저는 꽤 많이 괜찮은 수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장이 어디까지 내려올 것 같냐? 제가 13.47 이 정도 찍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상승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은 충분히 좀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정도, 그러니까 13.47 뭐 이 정도 숫자 이하로 가게 되면 역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점차적으로 안정돼 가는 건 맞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꽤 많은 우상승 시장인데 길게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반드시 또 숏 포지션이 좀 나오게 마련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빅스 지수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큰 시장에서 상당히 시장 수급이 안정적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뭐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다른 악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되겠죠. 물론 가끔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시장 심리가 상당히 안정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해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또 용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특히 뭐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화를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엔화 매수하는 것보다는 국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0년물짜리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글쎄요.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외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채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환율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환전하면서 나는 수수료 나가는 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그냥 원화로다가 거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 뭐, 어떤 유럽 이런 데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를 할까요? 제가 포인트 하나 짚어드렸지 않습니까? 자, 환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은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지만 환율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어떻게 돼요? 공매도 포지션을 갖다 잡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환율은 더 이상 내 생각엔 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나타날 확률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만큼 충분히 와서 단기적으로
그래서 뭐 1,300원 정도 초반까지에서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이 좀 유지됩니다. 자,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자동차 수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동차 그 다음 분기 수익성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해주고 지금 눌려있던 거 2차 전지 같은 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단기적인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쇼커버링처럼 나타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절반은 토해버릴 생각을 좀 하고 접근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목요일까지는 긍정적인 시장이고 금요일부터 하면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뭐 다 얼어붙은 기준금리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그 미국, 영국 이런 기준금리 동결하고 배드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고용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뭐 굳이 그러면 금리 올려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제가 볼 땐 계속해서 동결로 가는 하이어 퍼롱고 이거 계속 진행할 것 같고요. 적어도 뭐 내년 1분기 정도 돼 봐야지 지표가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너무 선판단 한 내릴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채권 투자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개인들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품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런 것도 있죠. 메리츠에 보면은 국채 30년물 레버리지도 있고요. 3X도 있고 상당히 다이나믹한 게 많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더라 이겁니다. 물론 당신 고금리로 올라가는 상태니까 그렇긴 하겠고요. 확실하게 금리가 어떻게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는 그런 쪽도 포지션 잡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식에 물려있는 것들 출구 전략을 잘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주말에도 보면 댓글이 달려있는 내용들도 보면 저 전고점까지 가냐 이런 표현들을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222 이동평균선보다 조금 더 윗단으로 올라가면 말입니다. 종목별로는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제가 이런 경우로 주말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평균 매수 단가 조금 낮춰서 222 동평균 바로 윗단 부분에서 잡아두고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하실 분들은 마련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렸는데 저도 뭐 상황이 안 좋아질 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다시 캐시화 시켜놓고 다시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증시가 급반등하니까 또 여기에 대응만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번에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근데 스터디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지금 한 3, 4일 정도 딱 구간 안에 뭐 지수도 한 10% 올라오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반등을 치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 이상 주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투자 포지션 잡을 때 과감할 때 또 과감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바닥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본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픽스 지수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요. 아주 낮은 구간, 안정적인 구간에서 투자 포지션을 잡아가기 시작을 하면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지금은 지금 어쨌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까지는 홀딩이고요. 내일부터는 매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금주 안에 출구 전략 다 마련해 놓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글로벌에서 위기 상황이 없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고금리인 건 틀림없고요. 미국 국채 금리도 언제 또 다시 반등으로 튈지 모릅니다. 뭐 특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뭐 특히 뭐 헤즈볼라 이쪽 관련된 에서 언제든지 예를 들면 유가 부분에서는 악재가 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고금리 부작용 이 부분 계속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없는 이유 저는 여기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항상 보면 그런 거죠. 가계대출 이 부분은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어떻게 경기를 크게 침체로 만드는데 그거는 돌아오지 않는 강을 넘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계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처져버리고 지금 고금리로 가게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올리고 싶지 않아서 안 올리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이 계속 1,300원 이상대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가격 뭐 대출 부분에서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바로 반등으로 되살아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가계부실이 크게 터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좀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리스크 요인으로 좀 생각해 보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번 주 안에 그런 일은 터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공매도 금지한 거 6월 달까지는 금지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보통 보면 또 장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고 하면 다시 풀어주는 그런 요소인데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6월까지는 금지된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종목을 투자할 때도 실적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실적 따라서 잘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투자하기 용이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 시장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들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그런 것들은 좀 수익이 내년 6월까지는 충분히 잘 추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쭉 치고 올라왔는데요. 자, 생각해보면 여기 요 구간입니다. 지금 요 구간 안에서 아마 포지션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까지 오면 다시 한번 조금 놀리는 장세가 나타날 것들이니까 포인트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즐겨보시는데 여기 221 이동평균선 바로 윗단 그 소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일단 즐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당연히 급등하게 되면 차익 매물 당연히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더 높이 올라가냐 아니면 뭐 오늘 7월 달처럼 좋은 장이 나타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단으로 일단 타겟을 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는 또 그 하단 쪽에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전략 만들어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코스닥 관련돼서 상당히 투자를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떨어진 게 코스닥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등 올 때도 반응이 좋은 게 코스닥 시장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공매도 금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우호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곳이 당연히 코스닥 시장일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코스닥 150 종목에 해당이 되겠죠. 뭐 다른 종목들은 뭐 공매도가 없었으니까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 골라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수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은데 요건 요 구간 안에서 충분히 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충분히 치고 들어왔다 빠지는데 일단 타겟은 저는 850 여기까지만 포고 공략을 진행할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번 주 안에 진행하고 마무리 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 봐가면서 또 진행을 해 봐야겠죠. 자, 그런 것들 일단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 뭐 반도체하고 2차전지, 로봇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있다 그러면 AI 관련돼서 여러분들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 쪽에서 웨어러블 로봇 이쪽 관련돼서 시장 진출이 있고 그러니까 로보틱스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반등이 올 것 같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주가 조정 많이 받은 곳이 그곳이고요. 그 다음에 ISC 같은 경우 뭐 SKC도 여러분 같이 연동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ISC 인수했으니까. 자, 뭐 동박 분야 같은 경우도 유능한 게 SKC고요. 자, 공매도 금지가 떨어지고 나면 SKC 같은 경우 상당히 주가가 또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반도체 부분 중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 어닝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공매도 포지션이 많진 않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오르게 되겠죠. 이미 눌려 있는데 뭘,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다 포지션 잡을 만한 이유가 더 뭐 있겠습니까? 더 하방으로 잡아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큰 수익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경직이 되어졌다라고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 또 요 공매도 시장, 금지 시장 끝나고 나면 다시 뭐가 나타나겠어요? 삼성전자의 주도주적인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외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낮은 구간까지 왔잖아요. 또 윗단으로 싹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자, 여러분도 인버스 투자라든지 리버스 투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잘 준비해 놓고 대응해 나가시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니케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업사이드냐 다운사이드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업사이드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길어야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